자, 이제 수학 하의 첫 번째 단원인데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학 상하를 나누는 건 우리의 주관인 거야. 어떤 책은 원의 방정식이 수학 상에 들어가 있는 책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 다음 단원인 도형의 이동까지를 수학 상으로 하는 책도 있고, 근데 이제 양적으로 보면은 요거 이제 수학하로 끄는 게 맞고, 근데 일단은 수학하 우리 교재로 치면 이제 수학한데 여기까지는 아마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원의 방정식. 근데 여기가 앞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 이유 한번 볼게. 자, 나 원이야. 원은 뭐냐면 평면상의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평면 안에 있는 임의의 점 A, B를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R이 되는 이런 수많은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느냐? 그게 바로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좌표 평면상에, 이게 좌추야.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점 X, Y라고 놓고 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X 빼기 A의 제곱에 Y 빼기 B의 제곱이, 자, 루트 씌운 게 바로 R이 되게 된다.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이제 R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 주시면 요거 사라지고 이게 돼서 이게 A,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구나. 원의 방정식의 개념은 거의 이게 답니다. 누가 이런 거 외웁니까? 일반형을 이렇게 되고 중심좌표 이런 거 전혀 외우는 사람 없어요. 알겠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일반형이 있으면 잘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시고, 주의할 건 오른쪽에 루트를 씌워줘야 반지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외에 뭐 어떤 뭐 축에 접하기 위한 조건도 있는데 요거 뭐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하지 뭐. 자, 뒤로 넘어가서 바로 유제 4번 문제. 어차피 오늘 다 안 해요. 18번 유형까지 일단 한번 끊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텐데.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 자, 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난이도 있는데 이것도 천천히 꼼꼼히 따져보면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잘 한번 봅시다. 자, 이 원이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할 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 과연 뭐가 되느냐. 자, 볼게요. 여기 x제곱 있고 마이너스 4kx 있으니까 양변에 4k제곱을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하얀색 미줄 친 놈이 x 빼기 2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이죠. 자, 그 다음 여기는 y제곱하고 더하기 2ky니까 그럼 y의 개수의 반의 제곱인 k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요 놈들이 또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뭐냐면 y 더하기 k의 제곱이 되게 된다. 그다음 넘겨요. 여기 만들어진 5k제곱에 요거 넘겨주면, 자, 5k제곱에 휙 마이너스 10k에 휙 더하기 15가, 자, 이게 이제 이 원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준 거고,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가 원의 넓이니까 루트 씌고 제곱하면 여기다 파이를 곱한 게 바로 이 원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값은 당연히 대칭축에 의해서 1이 되고,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 돼요. 2하고 이제 1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완전 제곱 넘길 때 조금 조심해. 실수하고 여기서 뭐 틀린 적은 없는데,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딱 한 명이 이름 그래서 네 이름 내가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가르칠 때마다 네 이름 얘기한다는데 까먹었어. 이렇게 나왔거든? 반지름의 길이를 5라고 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잖아, 그지? 내가 제가 가르쳤던 정말 많은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어떤 한 친구, 걔가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 씌운 루트 5가 반지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알겠지? 뭐 그런 실수 한 사람 없을 거야, 여기는. 다 훌륭한 학생들이라.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원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 있는데, 요거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된대. 갈게요. 자, 나 원이야. 원인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인 지름의 양 끝점이 마이너스 1,1과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지금 현재 주어지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은 얘하고 얘 중점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얘랑 더하면 2인데 반으로 나니까 1이고, 얘랑 더하면 0이가 반으로 나면 0이어서 이 원의 중심은 1,0.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떨어진 거리 볼까? x좌표 2개 차이 나고요. y좌표 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루트 5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중심인 1,0은 y는 x 위에 있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하는 2번의 이유는 잘못된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자. 자, 중심의 좌표가 1,0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의 y제곱.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되고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에 자 1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자, 전개해주면 디귿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져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경우 있는데 일단 뭐 지름에 양끝점이 주어지면 중점 가지고 원점 구해주고 반지름 계산해 주시고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봅시다. 어이구 점쪽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 잉여스럽네. 이 원의 넓이가 최대일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여기 x제곱 y제곱에 x에 관한 1차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y는 묶을 필요 없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x 빼기 2의 제곱에 y의 제곱으로 정리하고 그 나머지 넘겨. 그럼 완전 제곱 만들려고 4 더한 거랑 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의 플러스 5가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식의 표준형이다. 그러면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자 위로 볼록한 a가 2일 때 바로 최대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a 대신에 2를 넣으면 빼기 4에 더하기 8에 플러스 5니까 9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좀 잉여스러운 문제가 되네요. 자 완전 제곱 묶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근데 그냥 하나 물어볼게. 야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오른쪽으로 넘긴 놈이 만약에 음수잖아? 그럼 이건 불가능하지? 실수의 제곱의 합이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되잖아? 그럼 이건 x가 2, y는 0이라는 한 점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것이 0보다 크다. 즉 a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원이 되게 된다는 거. 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냥 적어두도록 할게.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 1호에 어때 빼기 그래서 a값이 얼마?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자 인원 a값에 의해서만 저 식을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넘긴 놈 양수가 돼야지만 우리는 걔를 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4번 너무 쉬웠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자 정리됐으면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 일단 문제의 의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선생님 직선이 3개 있었고 직선 3개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면 외접원의 중심인 뭐 요런 것들의 중심인 요 점의 좌표를 지금 현재 구해달라. 그래서 방정식 자체를 아예 구해달라.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 자, 그럼 일단 먼저 연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얘랑 연립하려면 빼. 얘에서 얘 빼면 3y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y좌표 5 나오고 그러니까 5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2 돼서 2,5가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빼버려. 그럼 2y는 0이니까 y가 0 그러니까 y에 0 넣으면 x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랑의 교점 구하려면 그러면 얘 또 빼. 그 5y에 그러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15는 0 그러니까 y좌표 3이죠. 3. 그럼 3 넣으면 빼기 9에 자 6,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페이지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론 점과좌표에서 했던 것처럼 A, B 해가지고 떨어진 거리 같다 해도 돼.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 야, 점 3개에 의해서 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형에 집어넣어요. 자, 원의 방정식을 전개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자, 이 식에 대입한 다음에 a, b, c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럼 먼저 얘 집어넣어 볼까? 자, 6하고 3의 제곱에 해당하는 상수항은 뭐가 나오냐면 36에 9 더하니까 자, 45 더하기 6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어 볼까? 제곱 더하면 29 더하기 2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0이 되고 자, 제곱 합인 9 더하기
자, 마이너스 3a에 자, 근데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b는 사라지고 더하기 c는 0이 된다. 자, 연립방정식 풀 때는요. 점의 좌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c는 하나가 나오거든? 빼버려. 무조건 빼버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빼버리면 돼.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4. 그럼 빼버리면 셔셔셔 더하기 얼마입니까? 4a에 빼버리면 마이너스 2b 는 0이 되고 그러니까 빼버립니다. 사라지고 20 더하기 5a 플러스 5b가 0이 되게 되죠. 더 안 할게.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고 그거 이용해서 대입해주면 c값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구하게 되면 원의 일반형 나타낼 수 있고 완전 제곱으로 잘 묶어주면 뭐 중심도 반지름도 구할 수 있으니까 뭘 물어보든 다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따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에 의해서만 원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이 페이지는 거의 대부분 다 점이 주어졌어. 이 문제가 나중에 더럽게 하려고 괜히 직선 얘기 꺼낸 건데 자, 4번 문제. 점 3개가 주어지는 경우는 일반형에 집어넣어서 A값, B값, C값을 계산하는 게 옳다. 자, 5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는 조금 잉여스러웠는데 요거부터 조금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잘 한번 봐봐요. 자, 이 친구의 의미는 바로 볼까? 자, 얘의 의미는요. A, B하고 5, 5 사이에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의 의미는 A, B라는 점하고 5, 5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사실 의미하게 돼. 근데 그 A, B는 어디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안에 있대.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A, B라는 놈은 이 원 위를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어. 근데 지금 이 놈의 그 반대쪽 점인 5,5는 이 바깥에 5,5로 돼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여기는 5,5와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한 그놈의 떨어진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고. 상식적이죠? 원이 있고 외부에 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고 이제 가장 먼 점인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니 그러면은 5,5하고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럼 네가 궁금한 그 A, B라는 점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바로 최대가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저 점의 좌표를 실제로 구해달래. 봐봐. 이게 45도고 이게 45도기 때문에 길이를 조사하면 1대 1대 루트 2라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 길이도 루트 2분의 1이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P란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그 둘을 곱해달라 했으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근데 좌표 구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이 있었고 외부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자,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어떤 점이 이 점에 가장 멀고 가깝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걷을 때 가까운 점이 가장 가깝고 이 점이 가장 멀다. 상식을 한번 확인하는 페이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과 함께. 그래서 떨어진 거리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 빼잖아? 그럼 이게 최소값이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외부에 있는 점하고 떨어진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같이 적어둘 수 있도록 할게요. 적으세요. 아이고 아파. 자, 5번 문제. 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자는 사람들은 왜 10시간 이상 잘까? 가르치는 제자들 보면 가끔 가다가 밤에 한 6시간, 7시간 자는데 낮잠도 한 3, 4시간 잔다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시간을 안 자면 생활을 못 하겠다더라고. 그렇게 자고 와서 또 수업 시간이 졸아요. 너 어제 몇 시간 잤니? 그랬더니 한 7시간 잤대. 근데 학원을 늦었어. 너 왜 늦었니? 그랬더니 한 5분만 자려고 그랬더니 5시간을 잤어. 12시간을 잔 거야 그날? 근데 학원에 왔는데 졸아. 대박. 그래서 야, 너는 기면증이라는 게 있어요. 기면증. 잠 이렇게
채채파리인가? 그거 있잖아. 아프리카 사는 모기인가 파리 중에 물면은 이렇게 잠이 오는 그런 모기인가 있대. 채채파리인가 무슨 채채모기인가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혹시 아프리카 갔다 온 적 있냐 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 잠을 그렇게 어떻게 잘 수 있지? 근데 선생님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되게 많이 자면, 근데 많이 잔 날이 더 피곤하고 더 졸립더라고. 그런 거 못 느꼈어? 막 12시간 막 자잖아? 그럼 더 피곤해. 막 더 잠 더 오고 막 이게 몸이 늘어지는 거지, 이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말이야, 그지? 적당한 텐션을 딱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적당한 긴장감 딱 갖고. 자, 6-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이 강사로서 사실은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목 관리 때문에 감기를 안 걸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감기 안 걸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생이야, 위생.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날씨 추우면 감기 걸린다, 그거 아닌 거 알지? 날씨 추워서 감기 걸리면 북극 사는 에스키모들은 맨날 감기 걸리게? 근데 오히려 걔네들은 감기 안 걸리는 거 알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감기는 무조건 바이러스인데, 겨울이 이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습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습도가 낮으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살기 적당한 그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습기 틀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감기 걸렸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 감기 걸렸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은 감기 걸리잖아? 엄마, 감기는 온도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차가운 거 먹으면 면역체계가 떨어지니까 이제 감기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뿐이지. 가겠습니다, 하여튼간. 자, 이제 6-4번은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 자, 개념 설명 잠깐 할게. 나 원이야. 중심좌표가 A, B인데 내가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상황이라면 얘랑 무슨 좌표 똑같지? X좌표가 똑같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에 의해서 바로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돼. X축에 접하면 중심좌표의 Y, 왜냐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고, 근데 내가 원이야. 내가 원인데 만약에 Y축에 접하잖아? 내가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자, 이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A가 되죠. 근데 혹시 음수일 수 있으니까 A의 절대값이라고 보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고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반지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개념이야? 자, 그리고 무언가를 지난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써야 돼. 마지막에 써서 그 미지수를 해결하는 데 보통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지난다는 걸 먼저 쓰지 말고 항상 마지막에 사용해달라. 그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특징 보자. 2번의 특징, 확실한 건 뭐냐? 중심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A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원을 그렸어. 선생님, 내가 중심좌표가 1,2A인데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되냐? 2A의 절대값이 돼.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2A나 절대값 2A나 그게 그거지 뭐. 괜찮겠어? 다시 한번. 자, 일단 중심좌표 1,2A인 거 확인했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그림 그려봤고, 그러면은 X축에 접하니까 Y좌표가 반지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기는 B 무시하고 식을 X 빼기 1의 제곱에 Y-2A의 제곱이 반지름 길이 제곱인 4A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하나만 있는 식을 만들어내게 된 거야. 자, 근데 누구 지난다고? 마3,4 집어넣죠. 자, X 대신에 -3과 Y 대신에 4를 집어넣어서 양변 전개할 건데 4A 제곱이랑 4A 제곱이 사라져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16 더하기 16 빼기 16A는 0. 그러므로 A 값은 얼마? 2. 그래서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X 빼기 1의 제곱에 A 대신에 2 집어넣으면 Y 빼기 4의 제곱에 A 대신에 넣으면 16. 그래서 1,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6. 근데 전개를 해야 A, B 구할 수 있겠지. 전개하세요. 자, 전개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식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B값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문제가 좀 기니까 정리해. 자, 막 나왔던 표현들, 뭔가를 지난다라는 표현들은 보통 마지막에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그건 그렇더라고, 보통 보면은. 그래서 -3,4를 지난다는 걸 마지막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외의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워줬고, 그래서 마지막에 마3,4 딱 집어넣어서 해결해 버렸다. 6-4번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왼쪽 기본 개념은 좀 지울게. 자, 그렇다면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또 4,4를 지난다는 이 힌트는 마지막에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기하야, 기하. 기하 벡터가 아니라 기하. 그림. 근데 그림을 우리가 지금 뭐 닮음 조건, 합동 조건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뭘로 풀고 있냐면 방정식으로 지금 현재 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기하. 그림을 방정식으로 풀고 부등식으로 푸는 걸. 그럼 볼게. 중심이 있어. 나 원인데 중심이 a, a 더하기 2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중심이 y는 x 더하기 위에 있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a, a 더하기 2라고 잡아봤고, 근데 y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이 친구의 반지름이 바로 뭐다? x좌표인 a의 절대값이 바로 반지름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그럼 끝났죠? 선생님, 나 a, a 더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인데 4,4를 지난다 했으니 x 대신에 4하고 y 대 4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지? 암산을 좀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할게. 일단은 좀 정리할게. a 빼기 4의 제곱도 있고 4에서 2 빼면 2 빼니까 자 a 빼기 2의 제곱도 있고 a의 제곱도 있고 이 정도면 암산하겠네. a제곱 사라지고 a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더하기 20은 0이 되니까 답은 두 가지. 첫 번째 a가 2거나 두 번째 a값이 얼마거나 1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림으로 확인할 필요 없어 사실은.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어. 그 4, 이제 6에서 4,4를 지나.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여기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 뭐 어디 있을까? 뭐 요렇게 생긴 원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쪽 반대쪽에도 이런 원이 있겠지. 큰 원이. 보이냐?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답이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보통 2개 나오지만. 자, 그래서 a가 2인 거 집어넣어 봐. 그럼 a가 2인 거 집어넣으면 식이 뭐가 됩니까? x 빼기 2의 제곱. 자, y 빼기 4의 제곱이 4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10 넣어. x 빼기 2의 이거 미쳤어? x 빼기 10의 제곱. y 빼기 12의 제곱이 자 10의 제곱이 된다. 답은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답이 한 개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원의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두 가지 경우 나오는 게 많아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사분면에서 x축, y축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 두 개. 근데 그 두 원의 넓이의 합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이 페이지 주제는 바로 뭐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선생님, 내가 원인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림 대략 그려볼게. 야, 1사분면에 있으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다. 그죠? 2사분면에 조그만 거 그려볼까? 3사분면에 대빵 큰 거? 자, 4사분면에도 대빵 큰 거? 자, 이런 원들이 좀 접혔다 쳐줘. 좀 뜨긴 했지만. 자, 이런 원들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자, 거기 그림 있겠지만 적어두세요.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그 중심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거기 지금 아마 그림으로 나와 있진 않지, 그지? 그 탑솔루션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진 않는데 야, 내가 반지름의 길을 a라 하잖아? 양수 a를 설정하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a니까 그래서 이 식을 세울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a 제곱이 a 제곱이라고 게시가 하는 거야. x좌표나 y좌표나 반지름이 모두 같으니까. 다 하진 않을게. 그런데 만약에 4사분면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 그 이 점의 좌표가 뭡니까? 양수라 가정해. a, 마이너스 a가 중심표 되겠죠? 그러면 이건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 이 원의 식은 자, x 빼기 a의 제곱에 반드시 y 더하기 a의 제곱이 a 제곱이다. 식이 달라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지나냐에 따라 시제체가 다른데 거기 있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양수 a라 가정해서 그 사분면의 부호를 보고 그 원의 식을 세워주시는 게 맞겠다. 요게 일단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거 볼까? 선생님, 내가 X축하고 Y축하고도 접하는데 어떤 일사면의 절편을 갖고 있는 직선하고도 접한대? 그럼 그 원은 아마 이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또 이 바깥쪽에 이거 그리기도 힘들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죠? 보입니까? 이런 원도 하나 존재하겠지? 그럼 이 원의 중심이나 이 원의 중심이나 둘 다 Y는 X 위에 그 중심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나 둘 다 일단 컨셉 A,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길이 A, 이 길이 A. 그러면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도 A. 즉, A, A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뭐가 나와야 된다? 바로 A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A 값을 구해주시는 거야.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5 들어가겠고, 자, 여기에 A하고 A 집어넣으면 7A에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자, 그러므로 절대값 7A에 마이너스 12는 5A다. 은성아, 너 보고 만약에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래? 이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래? A가 7분의 12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다 그렇게 풀겠지? 아니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근데 들어 내 말, 밖에 있는 놈이 미지수여도 있잖아. 그놈의 부호가 양수라는 확신 있잖아. 그럼 이거 마치 숫자처럼 생각해서 7A-12가 5A. 다시 한번 얘기할게. 미지수여도 그것이 양수인 게 확실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5A고 그 다음 7A-12가 마이너스 5A다 소개해 주시면 돼. 넘기면 2A 해서 요건 A값 6 나오고요. 요건 A값이 1이 나오게 되네요. 다 두 가지. 근데 이것이 바로 중심의 좌표이자 반지름이니까 나 넓이 파이, 너 삽이 36파이. 정답은 37파이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8-4번 문제였습니다. 자, 몇 번까지 하고 좀 쉴 거냐면요. 10번까지 하고 나서 잠깐 좀 끊고 갈게. 10번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쉬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 니네가 아직 3시간 45분 수업에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일단 오늘 18번까지 좀 진행하고, 근데 아마 18번까지 진행하면 시간이 조금 아마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매하게 좀 남는데, 그 나는 동안은 유제 문제를 좀 풀 시간을 줘서 다음 시간에 좀 질문을 가급적으로 좀 줄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원의 방정식 나간 다음에 원의 테스트 보는 그런 식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가 사실 다른 두 반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합반을 해요. 이게 반이 섞여요. 그러니까 도킹 같은 걸 하는 거야, 지금. 그 지옥반은 좀 지금 느리기 때문에 지금 광속으로 좀 따르고 있어요. 걔네 오늘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다 나갔어. 그 숙제가 한 30문제 될 거야. 그러니까 알아보면 걔네 팔자고. 근데 우린 지금 이게 좀 빨라서 되게 맞춰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까지 해서 딱 진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요일별로 섞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린 좀 약간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킹. 우주선. 아, 진짜 나도 우주에서 한번 지구 바라보겠으면 좋겠어. 우주에서 지구를 딱 바라보는 그 딱 바라보는 순간 진짜 그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저 원래 선생님 옛날 꿈이 나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꿈이었어서 꿈. 나사에 들어가서 나는 괜찮아. 그냥 우주에서, 지구에서 점점 내 희망이 뭔 줄 알아? 지구에서 멀어지는 로켓을 쏘는 거야. 다시 안 돌아도 돼. 그냥 식량하고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우주를 보면서 계속 지구에,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선생님 꿈이었어. 약간 좀 내가 좀 이상한가? 폐쇄적인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꽤 우주 좋아하고 그래서 별자리 이런 거 막 보러 다니고 중학교 때도. 뉴턴이란 잡지 혹시 아니? 과학 잡지 중에 우리 때는 과학 동화랑 뉴턴이랑 이제 잡지가 두 개 있었어. 양대 산맥. 근데 과학 동화는 좀 약간 좀 수준이 좀 떨어졌고 뉴턴이란 잡지가 그달에 있는 막 천체 막 어떤 그 스케줄이나 막 이런 것도 막 과학 잡지가 있었어.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 그거 막 사러 왔어.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막 별 보러 막 공동묘지 가고. 별 보기 가장 좋은 데가 공동묘지거든. 그러니까 한밤에 예를 들어 뭐 사자자리 유성호 이런 거 떨어지면은 유성이 막 이렇게 떨어져. 근데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흉 이 정도 유성으로 해? 이게 막 우르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보려고. 근데 이제 이런데 주변에는 볼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막 저 외곽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누워요. 이게 산소 위에 산소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건데 이게 누워요.
그럼 나는 이쪽 보고 넌 저쪽 보고 너쪽 보고 그러니까 봐. 야, 떨어진다 보는 거야. 막 그러고 다녔어 중학교 때. 낭만 있지 않니? 이상한가? 얘기하면 얘기할 수 이상한데? 자, 문제 볼게. 야, 아까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테스트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 나왔어. 봐봐. A라고 하는 4,0과 자, B라고 하는 2,3과 이번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아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존재한대. 자, 나 어떤 원이다? 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라고 하는 자, 이 원을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었어. 근데 얘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자취가 궁금하다 하니까 그럼 우리 자취 문제 항상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그놈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그럼 어떻게든 x하고 y에 대한 관계를 만들려고 니네가 노력을 해야 돼. 동점 있죠? 그럼 동점의 좌표를 뭐라고 한다? 자, a, b라고 두고 자, 이게 이 위의 점이니까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이다. 그럼 내가 이제 얘를 x하고 y가 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야, 근데 이거 x 어떻게 구하니? x 어떻게 구하니? 자, x는요 무게중심이라 너의 x좌표 4랑 너의 x좌표 2랑 너의 x좌표 a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그럼 이거의 y좌표 어떻게 계산하니? 너 좌표 0이랑 너 좌표 3이랑 3이랑 아저씨 3이랑 너 좌표 b를 더한 다음에 걔를 3으로 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하고 b가 난 식이고 필요한 건 x하고 y가 난 식이니 a, b를 소거하자. 어떻게? 얘를 a로 정리하죠. 3x-6입니다. 얘를 b로 정리합니다. 3y-3입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자, 3x 빼기 6의 제곱에 그 다음에 3y 빼기 3의 제곱이 36이다. 끝난 거 아니야? 자, 이거 밖으로 나올 때 3의 제곱이 9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3으로 나눠버리면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에 9로 나니까 4. 그래서 2,1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니 정답은 그래서 바로 5가 정답이 된다. 정리하세요. 자, 자취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좀 동점이 주어진 자취 문제야. 동점이 주어진 움직이는 점이 주어진 자취 관련된 문제는 근데 자주 나오는데 하여튼간 원으로 나온 거고 뭐 직선으로 나올지 원으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9-4번이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11번부터는 이제 원과 원의 어떤 위치관계고 하니까 오케이 10번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 어우 타이어도 하구만. 내가 아까 니네 반에서 얘기를 했나? 아까 3층에서 재작년에 가르쳤던 제자를 만났어. 1학년 때 쌤이 여기 처음 왔을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배재고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3학년이지 문과 가서 반가워. 이름이 하림이거든. 장하림. 반가워. 잘 지내냐? 했더니 그때 보자마자 나보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안 피곤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왜? 그랬더니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는 거 맨날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엔 10시부터 10시까지 맨날 하진 않거든? 맨날 하진 않아요. 자주 하지만 맨날 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2학년 이과는 또 다시 특강이 또 들어갔어. 그러니까 2학년 이과는 얘는 특강 그때 하고 끝났잖아. 근데 2학년 이과는 봄방학 지금 기간에도 또 특강을 해요. 2학년 이과는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하진 않으니까. 그래. 야, 근데 내가 그거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가끔가다 유튜브 본다 그러더라고. 응? 유튜브 가끔 본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촬영이 되니까 그거 보고 알았대. 그렇군. 괜찮아. 이제 계약하면 이제 목요일날 선생님이 휴일이 생겨요. 목요일날. 대신 일요일날 또 밤 10시까지 하고 막 해야 되지만 그래도 쉬는 날이 생기는 게 어디야. 아들이 자꾸 물어봐. 아빠 오늘 쉬어? 그러면은 지수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안 쉬어. 내일 일찍 끝나. 그럼 이제 지수 엄마가 또 이제 지수 그 둘째 아들이 와이프한테 또 아빠 오늘 쉬어? 내일 쉬어? 모레 쉬어? 그러면 아빠 쉬는 날 없다고. 오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그랬어. 아빠 쉬는 날 없다고. 아빠 쉬는 날이 없어. 근데 생겨 이제 3월 되면
그 3월 1일 날이 첫 목요일에서 나는 쉴 거라 생각했거든. 딱 설명해. 정상 수업하라 그러셔가지고 3월 8일이 공식적인 첫 휴일이 됐어요. 가겠습니다. 제목 아폴로 뉴스의 원. 개념 설명을 좀 할 테니까 들어봐. 봐. 좌표 평면상에 두 점 A하고 B에 대한 좌표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해. 이렇게 계산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 A란 점의 좌표가 A, B고 B란 점의 좌표가 C, D인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야,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 수직이 등분선이야. 근데 떨어진 거리가 같지 않고 떨어진 거리가 M 대 N으로 떨어져 있는 이 점들 모아놓으려고 해. 물론 내분점, 외분점도 있겠지. 근데 내분점, 외분점 말고도 분명히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인 점들이 막 있을 거야. 응? 식은 이렇게 세우겠지? PA의 제곱 대 PB의 제곱은 M 제곱 대 N 제곱이 된다? 왜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할 때 우리가 피타고 하잖아. 그럼 이제 M제곱에 PB제곱이니까 다 쓰지 마. 그냥 니네 이건 보기만 해. PB 거리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임의의 점 X, Y라고 하면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D의 제곱 가로 열고 닫고 그럼 여기는 N제곱에 뭐가 되냐면 자, X 빼기 A 제곱에다가 자, Y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잖아. 근데 M하고 N이 같아. 그럼 이게 똑같으면 2차식이 사라져서 아까 얘기했던 수직이동 되는데 M하고 N이 다르잖아. 그럼 X제곱하고 Y제곱이 분명히 남아요.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 비율이 다르면 일단 무조건 원이 돼. 그런데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이 된 점 중에 대표적인 점이 내분점이 있죠. 또 대표적인 점이 외분점이 있죠. 중요한 건 이거야. 아폴로니우스가 이걸 발견한 거야. 아,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인 점을 모아놨더니 그것은 M 대 N의 내분점과 M 대 N의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야. 그림으로도 설명되어 있죠? 자, 평면상에 떨어진 거리가 M 대 N이 되는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점들을 모아놓으면 M 대 N의 내분점과 M 대 N의 외분점을 만들어지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보통 두 가지를 물어본다, 얘들아. 이 문제처럼 한 점을 잡아서 떨어진 각. 야, 각이 최대가 되려면 보세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딱 거야 P, A, B라고 하는 각도가 최대가 되는 위치는 저 위치. 근데 모두 많이 물어보느냐? 원이 있고 이게 아폴로니우스로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넓이가 최대가 되라.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자, 여기부터 여기에 딱 중점. 거기에서 수직인 선 거서 자, 요 점이 바로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각도가 최대가 되는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각도가 최대인 점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네요. 마무리 짓게. 계산을 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급적이면. 자, 설명할게. 원점과 3,0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2대 1인 점들을 모아놨어. 그럼 이 P는 뭘 구성하냐? 2대 1의 내분점인 1과 2대 1의 외분점인 6을 그리고 중점이 그러면 얼마겠어? 얘랑 중점은 두 개 더해서 잠깐만 2지 2 멍청아.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8이니까 중점 4되는 자,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하나도 없이 바로 이게 와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고정된 점 원점과 3,0이란 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 되는 내분점과 외분점의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요게 이제 점 P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궁금한 건 바로 POA 각도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여기서 접선을 걷을 때 이 위치가 바로 POA의 각도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L값이 궁금하다. 반지름 길이가 2예요. 떨어진 거리가 4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2 루트 3이다. 자, 어디에도 복잡한 계산이 없어요.
문제 자체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지?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반드시 개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잠깐 좀 끊고 갈게. 자, 11번 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이제 원과 원에 대한 위치 관계인데,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 한 큐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정리할 테니까 밑에 있는 그 공간에다, 탑 솔루션 밑에 있는 공간에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되냐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 생각을 해요. 떨어진 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0의 오른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원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서로 외부에 있으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 하냐? 외접한다라고 얘기해. 외접한다. 그래서 이 외접하는 상황은 원의 중심과 접점이 한 직선상에 놓이게 되고,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과 같아서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과 같구나. 이게 바로 외접하기 위한 조건이야. 근데 원이 좀 더 가까워지다가 더더더 가까워지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원 안에 원이 쏙 들어가는 저렇게 내접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얘가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돼. 그래서 너의 원의 중심하고 나의 원의 중심하고 접점이 또 한 직선상이 있는데,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이 뭐가 된다? 차이가 꼭 돼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절대값의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럼 언제 안 만나냐? 얘보다 더 멀어.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 먼 경우, 이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너무 멀어. 두 반지름의 합보다 멀어. 그럼 너무 가까워. 얘보다 좀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졌니? 그럼 원 안에 원이 포함되는 이런 경우. 그럼 이건 언제?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도 작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이 조건은, 그럼 얘하고 얘 사이, 얘보다 가깝고 얘보다 멀고, 저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은데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크다. 정리하세요. 자, 이게 바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 3문제 풀거든. 한 3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자,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이 두 가지. 자, 내접과 외접이 되는 상황이 기준이 되고, 그럼 얘를 바탕으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된다. 11번 유형 탑 솔루션 밑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자, 물론 뭐 완벽하게 이해해서 오랫동안 기억해두면 좋고, 나중에 다시 한번 책을 근데 이거 관련된 책 받는 건 아마 여름방학 때니까 그 전에 만약에 시험 보면 기억해둬야 되니까 정리하면서 기억해 주시고, 자, 일단 기준, 내접과 외접이 기준이 되고, 그보다 크냐 작으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된다. 젤리를 다 먹었어. 젤리를 내일이 몇 조의 일요일이지? 내일 코스트코가 문 닫나? 둘째인가 넷째인가 닫는데.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자, 요 개념으로 한 3문제 풀어요. 아유, 야, 이렇게 하품이 진짜 사정없이 나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볼게. 자,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그리고 각각의 반지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표시할게. 자, 나는 0,3이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2래. 그럼 이 친구는 A,4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상황이 돼야 돼서 자, 갈게.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 A제곱 더하기 1이라는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이와 합 사이에 있어야 된다. 두 반지름의 합인 3보단 작아야 되지만 두 반지름의 차이인 1보다 크다. 이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제곱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1이 1보다 크고 9보다 작으며 그럼 A의 제곱이 8보다 작으며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A가 0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게 되거든. 그래서 A의 제곱이 8보다 작다는 건 A가 풀마 2루트의 사이에 된다는 얘기든. 근데 여기 빠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며 A 값은 0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지우진 않을게. 다음 페이지도 다음 페이지도 같은 페이지로 설명하니까. 자,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부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은데 부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크다. 그럼 뭐 부등식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걸 세팅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 자, 다음 문제를 또 보자고. 자, 프린트라고 너무 좀 이렇게 나중에 숙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검사해서 안 하면 잔소리 할 거야.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현재 외접을 한대. 외접을 한대 했으니까 이 상황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원에 대한 정보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자, 왼쪽 원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의 좌표가 이제 3,4고 반지름의 길이가 4. 두 번째는 A, B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2. 그러니까 서로 외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 루트에 자,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두 반지름의 합인 6이 돼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자,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36인데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접하기 조건은 어려운 게 없는데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좀 이상해.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저 식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니네는 이 식의 의미를 니네가 좀 이해해 주셔야 돼. 자, 이 식의 의미는요. 루트에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으로 인식해 주시면 그 얘는 0,0과 A, B 사이에 거리를 사실 의미하게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0,0이라는 원점과 A, B라는 점 사이에 떨어진 이제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근데 그 A, B가 어떤 도형 위의 점이냐면 자, 3,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어? 여기 떨어진 거리 5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더 크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야. 자, 0,0 하고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연결한 거리의 최대값을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마찬가지 원리로 자,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 5에다가 이 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반지름의 길이인 6을 더해 주시면 자,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지. 최소값이 되는 위치는 여기겠죠. 그죠? 여기겠지? 그지? 하여튼간 최대값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5 더하기 6인 11이 바로 정답이 된다. 자, 외접하기 위한 조건은 쉬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 선생님, 이 식이 성립하는데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것이 뭘까? 0,0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원점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사고 떨어진 거리니까 자,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이것이 바로 최소가 되는 점일 거고 이것이 바로 최대가 되는 점일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5에다가 6을 더한 11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면 아마 1이 최소값이 됐겠지. 자, 12번에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그림으로 좀 설명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하예요. 원, 직선 이런 문제들은 그림으로 좀 설명해줘야 그 문제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 정리됐나요? 조금 난이도 있었죠? 마지막이. 근데 이게 원을 배우는 과정 중에 나왔으니까 원으로 생각하지, 갑자기 수학 문제에서 야 이건데 이거 최대값 구해라, 그럼 이게 사실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게 되게 힘든 문제야 사실은. 자, 13번에 4번 문제를 또 한번 설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식으로 해석하는데 식을 거꾸로 그림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돼야 된다는 게 하여튼 이 단원의 되게 중요한 주제야. 이 수학 상하에 넘어가는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다. 자, 이제 13번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만나지 않는데, 원과 원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야.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정보 확인할게. 자, 너는 중심의 좌표가 A, B에다가 그 반지름의 길이가 1.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3. 그래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 때 우린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너무 가까워.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도 작거나. 느낌 이거죠?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도 작거나 또는 너무 멀어.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인 4보다 큰 경우. 너무 멀어.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 더 큰 경우. 자, 이게 바로 두 원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되게 된다. 끝났어요. 자, 이거 양면 제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보다 작아야 되고, 요거 양면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보다 크다. 근데 이렇게 쓰면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 0보다 크게 나갔다는 거 저거 실수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음수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안 적었다고 틀리다고 한 선생님도 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일단 정확하게 되겠죠. 정리하세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범위. 자, 만나지 않아. 너무 가깝거나 너무 먼 경우.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기준. 외접하고 내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14번에 4번 또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제 공통접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한대. 이 공통접선은요, 얘들아, 공통 외접선이 있고 공통 내접선이 있는데, 그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하면 권할게. 나중에 꼭 그렇게 하길 바래. 직선을 먼저 근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아. 공통 외접선이라 하는 건 두 원이 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으면서 접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공통 내접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원과 원이 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이런 접선을 우리가 공통 내접선이라고. 왜 보통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뭐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이렇게 하는데, 길이 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직선이 기준이 되는 게 편하다. 이거 반지름이 좀 차이 나게끔. 근데 일단 뭐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너의 반지름이 있을 것이고 나의 반지름이 있을 것이고, 그럼 중심과 중심에 떨어진 거리 구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하냐? 공통 내 외접선의 길이가 나면의 한 변이 되는, 자,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여기는 두 반지름의 차이, 여기는 네가 궁금한 그 공통접선의 길이. 따로 공식을 만들지 말자고. 하여튼 저렇게 피타고라스로 계산을 하고. 그럼 공통 내접선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 있고 중심 있겠지? 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자, 다른 색깔로 할게. 자,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번엔 두 반지름의 합,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까지. 자, 요거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두 반지름의 합이겠죠, 그죠? R1 더하기 R2고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통 내접선이나 외접선의 길이를 계산을 한다. 뭐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은 나중에 이게 여기가 직각인지 여기 직각인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 분명히.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내는 여기가 직각이겠지 하는데 니네가 이제 그림 대충 그리잖아? 그럼 분명히 실수한 애들이 한 열에 한 명은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언이야. 직선 먼저 그리고 최대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좀 차이나게 그려. 하나는 좀 크게 그리고 하나는 좀 인위적으로 작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계산 실수 좀 덜 할 거야. 근데 일단 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3루트 3이 나온대요. 정보 갈게. 자, 왼쪽은요. 중심좌표가 5,-2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야. 넘겨봤어. 두 번째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호호호 루트에 빼기 K에 완전제거 호로록 하면 5개지. 자, 여기 이제 오른쪽 원의 정보야.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X좌표 6개 차이 나고 Y좌표 6개 차이 나니까 자, 6루트 2가 돼요. 근데 내가 3루트 3이래. 자, 다시 6 차이 나고 6 차이니까 6루트 1 콜.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요 72고요. 이거 제곱하면요 27이거든?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아야, 마이너스 1,2. 아이, 멍청이, 씨. 아까, 이거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미안해. 자, y좌표 사이 4가 나기 때문에, 그럼 6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이면 루트 52네요, 52. 36이랑 16이랑 더니까, 루트? 잠깐만, 36이랑 16이랑 더하면 40에 50 맞죠? 루트 52. 제곱하면, 그러니까 5네, 5.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그럼 나의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3이 돼주셔야 되고.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공통 내접선, 외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팅해 주세요. 자, 주어진 정보를 캐치해서 중심과 중심선에 떨어진 거리, 각각의 반지름, 내접선, 외접선에 대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 안에 뭐 외접선 구하라는 문제도 있을 텐데 꼭 계산해 보면은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을 비슷비슷하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헷갈려요. 어디가 직각인지.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세요. 공식을 만들려면 만들겠지. 굳이 꼭 만들어야 되나 싶은 거야. 공식으로 외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나와봐야 한 문제인데 이거 하자고 공식 만들고 외우는 게 더 일이지. 나오면 그냥 그림 그려서 해결하세요. 해결하셈.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워낙 잘 사실 설명이 돼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그림을 그릴 필요 없겠지만 근데 원과 원의 위치의 관계에 따라 공통접선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번 쫙 봤더니 어때?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여기 봐라. 만약에 원과 원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니네 이것만 그리면 되겠다. 공통접선이 4개가 나와요. 공통접선만 그려줘. 근데 만약에 원과 원이 조금 가까워져서 이렇게 원과 원이 외접하는 경우는 공통접선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이 좀 더 가까워져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공통집선이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가까워져서 내접하는 경우는 공통접선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더 가까워져서 포함되는 경우는 공통접선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공통접선만 거기는 그림에다가 표시 꼰이 있잖아, 그지? 이미 원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그 표에 원이 이미 잘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니네가 공통접선의 개수만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접선의 개수가 바로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통접선이 3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만 결국에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외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저거이고 이 원이 서로 외접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그림은 니네가 뭐 그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 그림은 지워주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은 이제 고정된 원이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려고 그림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선생님 저 0,1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이에요. 근데 이 중심의 좌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놈은 누구 위의 점이냐면 y는 x-3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어? a,a-3이니까. 이랬던 거야 사실. 야 내가 y는 x 빼기 3 안에 중심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너랑 공통접선이 3개라는 건 난 너랑 외접을 해. 내 중심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으면서 너랑 외접하게 되면 그 안에 반지름의 길이가 꽤 크겠죠, 그죠? 뭐 이만한 반지름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나의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의 길이 점점 작아질걸, 그지? 근데 요 점을 요 순간을 지나서 또 지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커지겠지? 외접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건 반지름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 얼마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여기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 2분의 1 빼주면 바로 최소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내가 궁금한 그 원이 나오지 않겠냐 그죠? 됐죠? 느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의미를 좀 이해해보자는 얘기지. 식을 그림으로, 그림을 식으로. 요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x 휙 빼기 y에 빼기 3은 0하고 이 외부에 있는 0,2라고 떨어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면 루트 2분의 집어넣으면 4고 그래서 얼마냐? 2루트 2. 자 내가 2루트 2인데 거기서 루트 2분의 1을 빼니 2분의 루트 2를 빼니 요거 반지름 길이 얼마죠? 반지름 길이는 2분의 루트 2죠? 루트 2분의 1. 그럼 2루트 2인데 2분의 루트 2를 빼니 그럼 나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넓이 제곱해 주시면 되니까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자 4분의 9 곱하기 자 2분의 9파이 정답은 그래서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식으로 풀면 되게 복잡할 텐데 저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충분히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나오기 위한 조건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15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선이나 평면좌표에 비해서 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게 들어가냐 마냐 이제 문제인데 들어가게 되면 아마 원이 변별력을 줘요. 등급을 결정짓는 단원이니까 원 특히 꼼꼼히 잘 푸실 필요가 있다. 자, 16번 문제도 그러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줘. 그래, 시간 줄게. 오. 자, 정리가 됐다면 16번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이게 조금 어렵다. 16번에 4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선에서 이상한 짓을 했는 건데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5파이가 되기 위한 A값의 조건을 구해달라. 그럼 일단 이 문제가 얼마나 원칙대로 하면 계산이 더러운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야,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일단은 연립을 해야겠지? 그럼 그 점의 좌표에 A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야, 그지? A가 포함되어 있는 점 2개, 그리고 원점까지. 그럼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그 미지수가 있는 점을 대입하겠지? 그럼 걔를 또 연립하겠지? 그럼 대문자 abc가 훨씬 더 복잡한 abc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럼 그걸 또 완전적으로 묶겠지? 그럼 반지름이 막 한 4차씩 될 거야? 그럼 그놈이 넓이가 5파이가 된다. 뭐 하면 풀면 풀겠지. 선생님이 풀라고 하면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안 한다니까 그렇게. 자, 되게 중요한 거 설명할 거야.
직선에 설명했던 되게 중요한 주제야.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아마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선생님,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잖아. 그러니까 원점도 지나긴 지나지만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저 원과 이 원의 교점 그리고 원점까지 지나는 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얘와 쟤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빼기 ay의 더하기 가로 닫고 는 0에 자 이제 k를 앞에 식이나 뒤에 식에 곱해주면 돼. 지원아 어디다 곱할까? 앞에 곱할까 뒤에 곱할까? 아 상관없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어디다 곱할까? 앞에 뒤에. 빨리.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거 했거든. 자 봐. k가 항등식이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k값에 관계없이 이 등이 성립해.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거 그게 바로 원과 원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아,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가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 k값에 따라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잖아? 그 원점을 지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x하고 y 대신에 다 0을 대입합니다. 자, 내가 지금 x하고 y에 0을 대입하는 건 바로 뭐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원이 원점까지 지나기 위한 조건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할게. 핑크색 이전에 있는 흰색 식이 의미가 보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원점까지 지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k값을 지금 현재 구하는 과정인 거야. 그럼 앞에는 뭐가 됩니까? 4k. 뒤에는 뭐가 되죠? 더하기는 0. 그럼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거는 첫 번째 가로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두 번째 걸 더한 거 0이다. 이게 답인 거야.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도 지나면서 원점까지 지난 직선식.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첫 번째 가로에 두 번째 가로는 0이네. 즉 여기 있는 식의 2배에서 이 식을 빼게 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원점을 지나는 그 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냐? 조금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 지금 하는 내용이.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했거든. 계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하얀색 식까지 딱 보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구나. 왜? k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0, 이거는 0 되면 이 등식 성립.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그 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이 원은 항상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원이구나. 근데 거기에 원점을 지난다는 조건까지 확인하기 위해 x하고 y 대신 0을 집어넣어서 k값 계산했고 그 k를 집어넣은 이 식이 바로 원점까지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 겁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의 2배에서 앞에 거 뺄게. 암산 좀 할게. 여기다 곱하기 2배 한 다음에 요거 뺄게요. 2x제곱 y제곱 사라져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호러 여기서 2배 8x 빼니까 더하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y의 2배인 마이너스 2ay에서 아무것도 안 빼고 숫자는 사라져서 는 0이다. 자,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보세요. 0,0 집어넣으면 등성립하잖아. 그제? 그 원이야. 근데 이거의 넓이 오케이. 완전 제곱 만들면 되지 뭐.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자, y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자, a제곱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원의 넓이가 5, 8가 되기 위해선 얘가 바로 5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양수 a값은 얼마다? 2가 정답이 된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사실 제일 어려운 내용이긴 해 솔직히.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전혀 안 했으니까. 니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선행을 했어도 아마 기억 잘 안 날 거고. 그래서 왜 직선에서 왜 기억나냐? 내가 일부러 어렵게 풀고 막 했던 거 있었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해가지고 막 절편 갖다 하고 막 엄청 복잡하게 했던 거 있었어.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영어로 서클? 영어를 원어로가 아니라 원을 영어로 서클이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의 식 곱하기 K 두 번째 원의 식은 0이다라는 이 식의 의미는 바로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교점을 지나는 원을 의미하게 된다. 자, 이게 2페이지의 주제인 거예요. 주제.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냐? 대충 공부한 사람은 연립할 거라고 이거를. 난리 나죠. 연립하면. 자, 원과 원을 연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지금 원과 원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고 있는 중이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 원과 원의 교점을 연립해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한 100에 한 문제 있을래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정리됐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의 주제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좀 풀 시간을 줄게. 왜냐면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진도 나가고 원시험 보려면은 다음 시간에 질문이 좀 최소화돼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좀 오늘 나간 부분, 원에 관한 문제 풀고, 그리고 뭐 우리 오늘 수학상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그 앞에 부분,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또 본다고 그랬잖아. 잔소리 한다 그랬잖아. 그 앞에 부분 좀 보면서 궁금한 부분도 질문 받아줄게. 알겠지? 자,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 고고싱.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미지수가 없는 두 개 원. 그래서 이 원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 물론 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럼 이거 연립 한번 하자. 이거 빼면은 2차식 사라지니까 x하고 y에 관한 1차식 나올 거고, 그럼 1차식을 다 집어넣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자. 그럼 x값 2개 나오면 y값 2개 나오니까 점과 점이 나올 것이고, 그럼 그거에 중점을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이 문제도 일단 좀 덜 배운 애들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 한단 말이지. 아, 빨리 계산해야겠다. 빨리 연립해야지 생각이 든다고. 근데 이거 그렇게 푸지? 않아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게끔 함정 만든 문제니까 그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자, 갈게요. 자, 2페이지 주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선 같은데 항상 같은 거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황 설명한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공통 현이라고 얘기를 해. 현. 그러니까 호하고 현하고 그런 게 있어. 이게 원 안에 점 2개 잡아서 연결한 이거를 이 활의 실처럼 해당하는 부분. 이게 현이라고 해, 현. 그래서 이를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 근데 이 공통현도 봐봐. 잘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야. 첫 번째 원 KC2는 0이다. 여기서 출발한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여기서 출발했는데, 근데 야, 나 직선이야. 나 2차식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K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져서 바로 내가 원하는 직선식을 구할 수 있잖아. 공통현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원의식에서 두 번째 원의식을 뺀 거 능력하면 돼. 게임 끝. 이게 공통현을 구하는 방법이 돼. 그래서 이 문제 컨셉은 야, 공통현 구해. 그리고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식 구해. 그래서 그거의 교점 구해주면 바로 그 공통현의 중점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일단 이 문제의 컨셉은 이런 컨셉인 거야. 이해가 됐죠? 일단 요거 좀 정리해 주세요. 아, 공통현을 구하는 방법. 거기 한번 뭐 써있을 것 같긴 한데. 시작할게. 아, 그래. 적어봐. 뭐 그림을 그리든. 자, 우리 구를 보통 서클이라 하니까 원을 영어로.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은 뺀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2차식이 사라지거든. 1차식 남지? 그게 바로 공통현의 식이야. 근데 만나지 않는데 뺐어. 그래도 1차식이거든? 그럼 그건 뭘 의미할까? 공통현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이 만나면야 뭐 빼면은 그게 공통현인데 만나지 않는 두 원이 있었어. 근데 뺐어. 그럼 1차식 나오거든. 그건 뭘 의미할까? 그런 건 다음에 레드 할 때 그 의미가 뭔지를 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첫 번째, 선생님, 얘는 희한하게도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자, 첫 번째, 뭘 구할 거냐면 공통연을 한번 구해볼게. 자, 공통연을 구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만, 자, 상수항 1로 넘깁니다. 상수항 1로 넘겨요. 원의 식이 C1은 0과 C2는 0으로, 오른쪽이 0으로 정리된 식을 얘기하는 거라. 그 넘겨야 다. 그다음 뺍니다. 공통연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의 식에서 두 번째 원의 식을 뺐어. 그럼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암산 조금 딱 돌려보니까 2x에다가 허허허허 하면 저기가 이제 2y인데 마이너스 8y니까 더하기 10y가 될 것이고, 맞을걸? 빼면은 그럴걸? 그럼 빼면은 숫자 2에서 16 빼니까, 자, 4하고 16하고 하면 20이고 20 빼니까 마이너스 18은 0이라고 하는 식. 즉 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9라는 놈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혹시 내가 실수했어도 이해해줘. 자, 이제 뭐 하냐? 너의 중심과 나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죠. 너의 중심좌표는 1,-1이고 나의 중심좌표는 2,4니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자, x값 하나 들 때 y값 5개 늘었으므로 나는 기울기가 뭐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수직돼야 되는데 이 친구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든. 내가 지금 기울기 온 거 봐서는 계산 실수 안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라.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자, 2,4를 지나요. 자, 정리해주면 y는 자 5x-6이고 그만할게. 얘랑 그래, 이 전체식이랑 이 전체식을 연립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그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 요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절대로 원과 원을 연립하지 마세요. 원과 원을 연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연립해 주시면 돼. 중점 좌표 구해요. 뭐 답을 구해보자면 x에 y 대신에 이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지. 그 y 대신 이제 5x-6 집어넣고 그럼 25x에 26x가 되고요.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39입니다.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되면 2분의 3이 나오네. x가 2분의 3. 그럼 y값도 뭐 이 y값은 이제 2분의 15니까 2분의 3? 이것도 2분의 3인데? 2분의 3. 2분의 15에서 2분의 10 빼니까. 참 2분의 3, 2분의 3. 자, 이제 오늘 하는 주제 마지막. 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그 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에요. 지민은 모자를 좋아하나 봐. 왜 모자를 좋아해? 아, 계속 써와서? 학교 갈 땐 모자 쓰고 쓰잖아. 그 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해? 그냥 안 쓰고 와? 쓰고 갖다 벗은 거 아니고? 그래? 그럼 머리 상하니까, 그지? 응, 눌리잖아, 그지? 네가 이번에 학교 보성? 아, 잠실 맞아. 남고니까 어때? 모자 쓰고 다녀. 학교 딱 가서 벗어. 잠실하면 더 있어. 너랑 아마 같은 요일일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니네가 당연히 니네는 1등급을 맞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1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맞기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친구 중에 짬실 간 친구가 그래야 돼요. 자기는 아니 무조건 1등급 맞을 거라고 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쉽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막 3등급 막 이런 거 맞을 수 있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 뭔가 결론이 없는 듯한 건데 그러더라고. 너 한 3등급 맞을 수 있어. 근데 자기는 그럼 3등급 맞으면 자기는 자퇴할 거라고. 잠실고에 3등급 맞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면서. 어우, 패기가 막 그래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얘들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실고는 실수 안 하는 게 문제지.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제 보인고대에서 수학 1등급 나왔던 친구인데 다른 과목 등급 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락고를 전화를 갔어요. 그럼 보인고에서 수학 1등급이면 가락고에서 수학 1등급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가락고 가서 2등급 맞았어. 야, 너 뭐야? 내가 가르쳤거든. 2등급 맞았어. 봤더니 서술형 하나 감점당해가지고 98점인데 2등급이야. 가락고는 시험이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걔는 실수가 그냥 늘상 있는 애야. 그러니까 보인고 가도 한 80점, 90점 사이 나와. 그럼 거긴 짜 1등급 나오거든. 실수해도 대만과 다 마치고. 근데 이제 얘가 가락갔는데 문제가 겁나 쉬워. 막 15분 만에 풀었대. 자기 다 풀었다고. 딱. 근데 갖고 왔더니 하나 실수. 2점 감점. 서술형에서. 98점 2등급. 젠장. 보인에서 1등급인데 가락에서 2등급이면 웃기잖아, 그지?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 선생님 실수라고. 다 알아. 너 말고 딴 애들 다 실수야. 누가 다 몰라서 틀렸겠냐고. 실수로 틀리지. 누가 실수 안 하냐의 싸움이지. 자, 18-4번 문제. 자, 이 페이지의 주제는 이겁니다. 공통 현의 길이 구하는. 일반적인 컨셉 설명할게. 선생님, 내가 원이야. 탑 솔루션이 그림이 돼 있어. 이건 참 잘 그려, 그지? 맨날 원만 그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바로 이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순서 설명할게.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가지고 공통현을 만드세요. 두 번째 원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원 선택하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 원에 반지 이름을 표시해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돼. 이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순서대로. 그럼 일단 먼저 식을 구해야겠네.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다. 원을 접었는데 접었다고 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원래 원의 반지름 길이 3이었거든. 그럼 접은 놈도 당연히 반지름 길이 3이 돼야 되니까 이 하얀색 원도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그런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지. 그래서 그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접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저 접은 원 저거에 식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나는 이거거든. x 더하기 1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이 3이 아니라 9예요. 이거고. 그럼 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값이 9니까 그럼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가지고 공통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빼겠습니다. 자, 얘에서 얘 빼잖아. 9 사라져요. 제곱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니? 빼면은 2x.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6y. 그러니까 그 숫자가 10인데, 그러니까 더하기 10은 0인. 즉, 원과 원의 공통현이 x-3y 더하기 5는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왼쪽 원을 할 것이냐, 이 원을 할 것이냐 상관없는데 그냥 기왕 할 거면 뭐 0,0 하지 뭐. 자, 나는 중심좌표가 0,0이니까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계산해보자. 루트 10분의 0,0 대입하면 5. 그래서 계산해주면 10분의 5 루트 10.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루트 12. 여기 길이, 여기가 자 2분의 루트 12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자 PQ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L이거든. 자 피타고라스 쓸게. 9는 2분의 L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10의 전체 제곱이다. 이걸 이용해서 L값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원의 반이에요.